본업이 아닌 활동에 미래가 잠들어 있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몸을 던져야 하는 행위에는 일의 본질이 숨어 있죠. 눈앞에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본질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다음 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문을 열어가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길을 걷다 보면 가끔은 다른 방향으로 난 문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지 말지 망설이는 시간도 어쩌면 우리 삶의 일부겠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망설임을 넘어서 문을 여는 그 순간 의외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조금은 낯선 길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눈썰미 시작합니다. 리슨미 눈썰미, 눈송이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눈썰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시험 기간으로 휴방을 하고 한 주 쉬어갔는데 한 주만 쉬었는데도 정말 오래 쉰 것 같아요. 다들 시험 기간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대학생이 된 후에 첫 번째 기말고사를 쳤는데요. 수능 공부할 때보다는 생각보다 공부할 게 없어서 저는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생각보다 학점을 적게 들어서 시험은 많이 안 봤는데 아무래도 중간보다는 열정이 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빡빡하게 벼락치기를 했는데 다행히 성적이 나왔는데 A로 마무리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성적을 받았거든요. 원래 성적이 그렇게 빨리 나오나요? 네, 점수를 진짜 빨리 채점해 주시는 교수님이셔서 하루 다음 날이면은 이제 점수가 나와서 다 알려주세요. 오히려 메일을 보내면. 마음이 편하겠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게 전필이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네, 맞아요. 오히려 전필이- 좋아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시험 몇 개 치신 거예요? 저 이제 3개? 3개 쳤어요. 3개. 네. 저는 4개 쳤거든요. 원래 듣는 과목은 16학점 막학기인데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중간 기말 다 4개씩 시험을 쳤고 다른 것들은 대체 과제로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GPT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저도. 근데 문제가 제가 GPT 표절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교수님이 근데 그거 확인을 맞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은 아무도 확인을 못하게 다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높게 나와가지고 표절률이?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달해 주신 거예요. 네. 제가 너무 그때 막 면접 보고 막 실습이고 너무 기간이 다 겹쳐가지고 진짜 바빴겠다.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좀 많이 좀 속상하고 아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또 그래도 막학기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나연 DJ는 첫 1학년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제일 후회되는 점 이런 거 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미리미리 하지 않은 점이 사실 예복습만 제대로 하고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반은 갈 텐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연디는 자유전공이잖아요. 그럼 다음 학기 네. 때 정하나요? 전공을? 사실 전공은 올해 말에 정하지만 거의 대략적으로는 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역시 다르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 시험 기간까지도 힘차게 살아보자고요. 1부 넘어가기 전에 저희 눈썰미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눈썰미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100.7MHz로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 FM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바로 듣기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또한 실시간 방송을 놓쳐 아쉬우신 분들,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은 그동안의 방송분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 너튜브 눈썰미 채널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눈설미의 눈송이 DJ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율의 피치알반 듣고 1부에서 만나요. 지어내야 당당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나. 아침에 틀어놓은 뉴스에 또 새로운 사건들이 생겨나고 중요가 작어려운 사건 지금은 내 세상을 뒤바꿀 노래를 하는 것 그저 좋아하는 걸 포기 안 하는 것 많은 반대를 듣고 이겨내는 것 당신이 믿지 않은 것을 보여줘 믿을 수 있게 할게. 서로가 다른 꿈을 꾸며 날아가 누가 뭐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걸로 부족해 수많은 발로 늘 헤쳐나가 언젠가 이뤄낼 미래 그 이상을 상상만 해도 좋잖아. 믿지 않는 당신도 내일을 꿈꾸잖아. 여전히 다를 게 없네 우린 기차를 봤는데. 미련이라는 마음 남기지 않아. 그저 이 하나만 이루면 돼.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후회 없이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부를게. 저녁에 틀어놓은 뉴스에 또 새로운 사건들이 생겨나고 중요가 작은 사건 지금은 내 안 된다는 말에 웃음 지는 것 나의 전부를 쏟아 이뤄내고 말 것 많은 의심을 품고 이겨내는 것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을 보여줘 뭐 믿지 않아도 돼. 서로가 다른 꿈을 꾸며 날아가 누가 뭐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걸로 부족해 수많은 발로 늘 헤쳐나가 언젠가 이뤄낼 미래 그 이상을 상상만 해도 좋잖아. 믿지 않는 당신도 내일을 꿈꾸잖아. 여전히 다를 게 없네 우린 기차를 봤는데. 푸르른 여름이 다가올 내일을 내게 보여줘. 지쳐버린 마음에 따스함을 전해줘. 수많은 외로움 이겨낼게. 언젠가 이뤄낼 미래 그 이상을 상상만 해도 좋잖아. 믿지 않는 척해도 내일을 꿈꾸잖아. 당신도 다를 게 없네 우린 기차를 봤는데. She said, baby, I'm afraid to fall in love. 눈송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학과의 자랑. 이번 코너는 전지적 눈송 시점입니다. I told her don't rush, girl, don't you rush. 전지적 눈송 시점에서 소개해드릴 오늘의 학과는 무용과입니다. 무대 위에서 흐르는 단 한 번의 찰나.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땀이 쌓여가는데요.
몸으로 이야기하고 움직임으로 감정을 전하는 예술, 바로 무용이 가진 고유한 언어입니다. 오늘은 무대 위 찰나의 아름다움, 무용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에 설립된 무용과는 이론과 실기를 병합한 통합적 무용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무용인 양성에 주력합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무용예술은 선진예술의 한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용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자각하고 전문 무용인 양성을 비전으로 무용의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전공 실기와 미적, 사적, 비평적, 예술적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교육을 병행하고 축적된 무용이론과 특화된 실기의 학습을 통해 전인적인 무용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용과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실기 및 이론 교육, 그리고 감상, 공연, 실습 등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안목을 가진 무용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무용실기에 따른 기본 동작과 정확한 모습을 통한 신체를 육성하며 그 표현법을 연구하고 무용예술 전반에 있어서 이론 정립과 철학적 근거를 해명하는 데 기초를 두어 실기에 응용하도록 합니다. 이론과 실기가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교육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용과는 무용실기 및 이론을 토대로 창의력 넘치는 전문 예술가와 무용학자로서 무용계를 주도해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무용실기와 이론의 유기적 수업 방식을 통해 전공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소양에 맞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전공실기와 미적, 사적, 비평적 예술적 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교육을 병행하고 축적된 무용이론과 특화된 실기의 학습을 통해 전인적인 무용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용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전공 필수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무용미학, 예술론, 무용사, 무용작품 분석, 인체기능학, 레파토리, 바디 컨디셔닝을 배우고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교육무용론, 무용개론, 무대 효과론, 타악실기, 창작 실습, 크리에이션 코칭, 오디션 컨설팅 등이 있다고 해요. 숙명여대 무용과의 졸업 요건이 조금 일반과와는 달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1학년, 2학년, 3학년, 매 학년 창작 발표회에서 창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용실기를 향상시킨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4학년 개인 졸업 작품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3번의 학과 창작 발표회와 졸업 작품 발표회를 걸쳐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창작 활동을 거치면 정말 실기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용과만의 특별 활동도 있다고 하는데 연디가 말한 창작 발표회 이외에도 각 전공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무용단의 공연 활동을 통해 실기 및 창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사회 교육으로서 생활무용 활동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는데 매 학기 이수학점이 18학점을 이수하고 각 학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최우등생상, 우등생상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 무용과는 새로운 무용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과의 특화성, 전문성,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무용과는 학부 전공 실습 강의실과 이론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의 실기 강의실에서는 CD 플레이어, 스피커, 냉온풍기, 오디오 믹서, 카세트 덱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보다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최첨단 음향 시설인 VTR이 스크린과 함께 구비되어 있다고 해요. 각 강의실엔 영상 스크린과 피아노, 대북, AV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영상을 사용하는 실습 강의가 가능하게 되어 과거 카세트로만 수업하였던 과거에 비해 교육 환경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무용단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디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한국무용인 순헌무용단이 있는데요. 순헌무용단은 2005년에 창단하여
고유한 한국 전통춤과 더불어 우리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 창작품을 만들어가는 단체라고 해요. 그리고 발레 사라방드라는 단체도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 발레 동문단체로 시작되어 발레 사라방드는 1997년 창단되어 한국발레협회, 한국발레 페스티벌 등 기획 공연 및 전기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세대를 넘어 시대를 춤추는 예술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론 SPE입니다. SPE는 예술가들이 직접 서로의 감각을 조우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며 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문화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는 예술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에는 어떤 길로 나아갈지 궁금한데요. 네, 무용 전공자의 주요 진로는 국공립무용단원, 대학교 교수 및 초, 중, 고등학교 교사, 강사, 사회문화교육기관의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무용예술의 전문 이론가로서 안무가, 평론가, 예술경영, 행정, 기획, 조명, 분장, 의상 등 다양한 무용 관련 분야에 진출합니다. 최근에는 무용 분야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 분야까지 폭을 넓혀 국제 문화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다방면의 해외 진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배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했나요? 우리 무용과 선배들은 대학 교수, 강사, 초중 고등학교 교사 및 강사, 국시립무용단 및 발레단 등에서 지도자 및 무용수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연출가,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용평론가, 무대분장, 무용기획, 무용의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숙명여대 무용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학과 어떠셨나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학과, 자랑하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골뱅이 NOONSEOLME 눈썰미 인별그램에 DM으로 보내주세요. 눈디들이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끝곡으로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스마트폰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회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엔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 대학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이번 코너는 대밭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시험기간 공부 스팟입니다. 시험기간만 되면 도서관은 물론이고 카페며 빈 강의실까지 사람들로 북적이잖아요. 오늘 각자 공부하기 좋은 장소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나만의 알고 싶은 공부 스팟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수디만의 공부 스팟은 어딘가요? 저는
시험 기간 되면 딱 정해놓고 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근처에 있는 땡땡 카페입니다. 테이블 간격도 넓고 조용해서 집중하기 진짜 좋아요. 특히 콘센트도 많고 1인석도 있어서 하루 종일 있어도 눈치도 안 보이고 좋습니다. 네. 오, 카공파군요. 저는 약간 도서관 고정파예요. 특히 5층 CC플라자 쪽. 딱 그 자리에서 햇살 들어오면서 공부하면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아, 근데 가끔 조금 조용할 때도 너무 조용해서 사소한 소리도 신경 쓰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오히려 시끄러운 복도 끝 빈 강의실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3층 저희 자료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플로 자리를 좌석하는 데 말고 그 자료 책장들 중간중간 자리가 하나씩 있어요. 혹시 다들 아시나요? 3층. 네, 저는 압니다. 도서관에서 실습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중간중간 사이에 책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어플로 자리 지정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늘 자리 지정을 해서 도서관 3층에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친구가 한번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의외로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요즘에는 거기 자주 가고 가끔 노트북을 쓸 때는 6층 노트북 존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신한 로비도 가는데 거기는 너무 사실 자리가 빡세잖아요. 그쵸. 잡기가. 사실 저는 거기 왜 자리가 잡기 빡센지 너무 의문이 드는 게 왜냐면 콘센트도 충전할 수 없는 데 자리도 있던데. 그래가지고 1층이고 또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집중이 잘 되나 보다. 사람들은 늘 인기가 많은 자리여서 시험 기간에는 일찍 가야 자리를 맡을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험 기간에는 정말 북적북적하죠. 맞아요. 근데 또 이번 기말고사 기간은 생각보다 널널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중간고사 때 다들 맞아. 너무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조금 덜 오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층에 그 자동 블라인드가 있잖아요. 아, 맞네. 창이 옆에 쫙 있고 막 고양이도 보이고 자연도 보이고 또 그날의 햇빛 양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1층이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무거운 가방 들고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연디는 이번 기말고사 때 도서관에서 몇 층에서 공부해 보셨나요? 저는 약간 감성을 좀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층이나 5층 같이 되게 예쁜 창문이 있는 바깥 공간이 되게 잘 보이는 그런 곳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2층, 5층을 주로 갔는데 친구들은 6층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쵸. 6층이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6층이 시험 기간 아닐 때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송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연디는 지금 감성적인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방금 수디가 말한 것처럼 뭐 자동 블라인드가 내려오고 고양이도 보이는 신한 로비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요? 신한 로비 1층이라서 가보지를 그쵸,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추천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선배님들. 난다. 맞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3, 4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거기도 네, 공부가 엄청 은근 잘 돼요. 거기서도 전문직 시험 준비해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5층에도 예약 안 해도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휴? 맞아요. 말고? 네, 휴 말고 그 상상 라운지 옆에 그 CC 플라자랑 거기 바로 그 사이에 그 자리들이 콘센트 없고 하는데 네,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한번 5층에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는 스터디룸 쓸 때만 5층 가거나 2층 가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2층이 사실 시험 기간만 되면 늘 소파 자리가 그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진짜 2층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어플에 켜도 2층을 눌러보지 않아. 이미 없을 걸 아니까. 저 소파 자리가 너무 잡고 싶은데 아직 안 앉아봤어요? 꿀팁 없나요? 잡는 방법? 그냥 하루 종일 그 세고치만 하고 있어야 돼요. 방학 때를 노려보시길. 종강하고 다음 날. 아니 방학이 그래도
방학에 공부하면은 2층에 앉을 수 있습니다. 책 읽으면 되죠. 방학 때 나름의 괜찮은데요? 5층도 좋아요. 밖에 테라스도 있어가지고 맞아 밖에서도 맞아. 공부할 수 있고 그 휴에서도 네. 테라스가 있으니까 맞아요. 좋더라고. 근데 휴에서도 진짜 은근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해요. 또 시끄럽고 이러니까 좀 근데 그쵸. 음식 냄새가 좀 맞아요. 아, 나긴 맞아요.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막 그 학교 커뮤니티 같은데 음식 너무 냄새 심한 거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사람들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바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동네 청파동이 바퀴가 진짜 많잖아요.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 학교에서 본적 있어요? 많이 마주. 진짜? 1년에 한 번은 마주치는 거 적은 건가? 테라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꼭 칩거만 할 필요는 없죠. 리프레시도 중요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각자 시험 기간에 꼭 챙기는 공부 루틴 또는 아이템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는 뽀모도로 아시죠? 저는 네. 저희 수능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약간 유행처럼 돌 때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네.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기, 25분 아, 공부하고 아. 5분 쉬기. 아, 이제 그거를 뽀모도로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타이머. 저는 그냥 아빠가 그냥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냥 50분 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네. 그냥 혼자 정해두고 그렇게 한 적은 있었거든요. 명칭을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명칭이 오. 엄청 유명해요. 막 뽀모도로 공부법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수능 볼 때는 되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생 되니까 안 하죠. 공부하기가 너무 너무 싫더라고요. 싫죠. 맞아. 근데 제가 그래도 항상 갖고 있는 신념은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게 진짜 그게 최고다. 멋지죠. 그 할 땐 하고 놀 땐 놀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할 때도 그냥 노는 요즘에 아니 대학생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게 4년 내내 이어집니다. 근데 약간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시험 기간 때 잠깐 바짝 하잖아요. 만약에 한 이틀 뭐 벼락치기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이틀 때문에 그 모든 한 달 내내 시험 기간이 다 힘들었던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쵸. 힘든 건 딱 이틀밖에 없었는데. 미리미리 하면 좋을 텐데. 맞아요. 미리미리 하는 과목들은 확실히 막바지에 가서 힘을 덜 써도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전기를 무조건 들고 다녀요. 시험 기간 때. 전 그렇죠. 보조 배터리는 잘 안 쓰는 타입이고 충전기를 사실 원래는 아이패드 충전기만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휴대폰 충전기까지 같이 들고 다닙니다. 왜냐면 아이패드는 그걸 계속 봐야 되는 PDF 파일이나 교수님이 주신 것도 보고 뭐 자료도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또 그건 이어폰 필수죠. 무조건 완전 이어폰 필수. 녹광 듣고 하려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줄 이어폰도 같이 들고 다녀요. 시험 기간 되면. 혹시 배터리가 떨어질까 봐. 네. 그래서 그렇게 꼭 저는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수디는 있나요? 저는 공부할 때 무조건 ASMR을 듭니다. 오 진짜요? 사실 의외다. 요새는 잘 안. 왜라고 생각할 수 어떤 있어요. ASMR 궁금해요. 들으시나요? 어떤 ASMR 듣는지. 저 그 테마 주제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해리포터 주제도 있고 막 판타지 주제도 있고 아. 막 숲 주제가 특히 집중이 잘 되고 살짝 숲과 물 소리 그런 이런. 브금 같은 거를 듣는 건가? 네 맞아요. 해리포터 주제는 뭐예요? 그 약간 해리포터 브금 같은 거 틀어지는 그런 맞아요, 거죠. 뭐 맞아요. 해리포터 도서관 막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쵸? 맞아요. 근데 ASMR이면 약간 제가 기억하는 건 약간 이렇게 막 막 목소리 화장품 뿌시기 맞아. 저도 이런 거 이런 저 그거는 이런 안 들어요. 그거는 너무 살짝 예민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완전. 그건 안 듣고 딱 공부용으로 나온 집중력 위한 ASMR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음악 위주죠, 사실. 음악이 좀. 저도 음악은 듣는다. 근데 저는 일본 학과다 보니까 사실 케이팝을 들으면 한국말이 들리니까 자꾸 노래 가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 절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실 뭐 수능 준비할 땐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케이팝 아이돌 노래도 진짜 자주 들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런 거 들어도 딱 그거에만 집중하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쵸. 근데 대학교 시험 공부는 아무래도 이론 공부기도 네.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전 J-팝 위주로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금을 듣습니다. 저도 맞아요. J-팝 요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쵸. 요즘에 근데 가게들에서도 진짜 정말 많이 많이 들리고. 근데 저 일본 여행 갔을 때는 K-팝 노래는 진짜 어디서나 다 들리거든요. 반대네요. 엄청 자주 들려요. 그래서 막 오 정말요? 그 라이즈 허그 노래도 막 갑자기 오. 소품샵에 있는데 그 노래 들리고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선 제이팝 노래가 안 들리는데 요즘에는 꽤 들리더라고요. 저 좀 빠졌었던 노래 있어요. 오, 진짜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거? 그 배틀기우스라고 아, 아, 그거- 그 노래 좋죠. 맞아. 유행했잖아요. 잠깐. 그러면은 연디는 공부할 때 노래 듣는 타입이에요? 저는 공부할 때 노래를 들으면 안 된다 주의긴 한데 오. 이 대학생이 되니까 듣게 되죠. 아닌가? 네, 좀 듣게 돼요. 그쵸. 어떤 거 들어요 그러면? 막 케이팝 이런 거 들어요? 저는 이게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도 웬만하면 가사 없는 거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반복적인 거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좀 좋아하는 노래 맞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속으로 막 노래 불러도 딱히 타격이 없는 시험 공부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 혹시 루틴 같은 게 생기나요? 뭐 자기만의 루틴 이런 거 수디 있나요? 루틴이라 할 수 있나요? 막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닌데 시험 기간만 되면 일단 약속은 저는 다 없애고 오. 절대 안 나가고 운동도 사실 좀 줄여요. 많이. 운동도 막 원래 한 4, 5일 했으면 3일이나 이틀로 줄이고 옛날에는 그런 걸로도 죄책감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줄여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집에 있을. 아니 모범생이잖아요. 그 다 모든 걸 줄이고 저는 시험 기간 때 약속은 나가긴 해요. 근데 이제 나가고 살짝 새벽에 하는 타입? 아 네, 대단하다. 오히려. 전 피곤해서 그렇게 못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안 돼가지고 최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전 시험 기간 때 되면 진짜 하는 루틴이 전날 밤새기.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완전 생으로 밤새요. 아 다들 잠은 자요? 아니면 생으로 밤새요? 저는 원래도 이 대학교 와서 해보기 전에도 친구들이 야 원래 전공 시험 전날에는 그냥 여기서 자는 거야.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 했는데 저는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밤을 새봤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더 늘어진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그냥 나는 적당히 늦게 자고 적당히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했어요? 어땠어요? 첫 대학교 밤샘이었어요? 역시나 필패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쵸. 밤새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밤을 새는 게 도서관에서 밤을 새니까 다 주변에서 공부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오히려 확실히 밤을 새고 가는 거랑 안 새고 가는 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하는 양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성적을 좀 좋게 받은 과목도 전날 무조건 밤을 새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밤을 사기 전에 무조건 1회독은 해놓은 상태에서 밤을 새긴 해요. 그쵸. 그렇게 완전 해야죠. 생 벼락치기로는 안 하고 꼭 밤을 새고 그리고 밤을 새기 전에 잠을 한 만약에 6시에서 9시 정도 자고 9시쯤에 이제 학교에 와서 밤을 새는 거라 잠을 좀 자놔야 되더라고요. 그쵸. 잠 자놓긴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막 하다가 저는 중간중간에 또 나가거든요.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친구랑 나가서 좀 걷다 오자. 네, 그럼 좋죠. 어때요? 다들 그러는 편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거 선호해. 스탠드 선호를 해서 서서 공부하는 서서 거? 하기도 하고 앉아서 그거를 반복해요. 왜 나가는 거 귀찮아서. 스탠딩석이 있어요? 그냥 좀 높은 책상에 가서 아 2층 같은 경우 컴퓨터 있잖아요. 아 컴퓨터 뽑는데? 예, 거기 근처에 이게 높아가지고 헐. 그냥 서서 하고 되게 또 반복. 맞아. 네. 고등학교로 되게 돌아간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스탠딩 책상이 있었거든요. 저는 있으셨어요? 저희는 없었어요. 저 있었어요. 뒤편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저는 하나인가 2개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사물함 뒤에 올라가서 공부하거나 서서 서 사물함에서 서서 공부하는 거? 진짜 고등학교 이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저 진짜로. 하셨어요? 서서 공부하시는 거 저는 추천이에요? 그 정도 열정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를 먹고 앉으면 그래서 서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열정이에요. 아니 이거 모범생이야. 보통은 배부르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잡니다. 맞아. 앉아서 좀 잠들죠. 그래요? 너무 더부룩해가지고. 맞아. 그렇기도 해요. 제가 좀 소화력이 안 좋아서 이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매운 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건강하게 먹읍시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막 시험 기간에 공부하자 이 말 안 해도 약간 다들 그렇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안 하고 싶은데 나 좀 놀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대 특징일까요? 제 주변 여자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학점 따기 너무 힘들다. 애들 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 노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곡소리를 다 절로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남녀공학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맞아요. 요새는 진짜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취업이 워낙 안 돼서. 그니까 취업이 진짜 안 되는 게 너무 심각해. 저희 뭔가 1학번 때까지 20으로 바뀌기 전 학번 때까지는 막 공학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안 맞아. 하던데 20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 열심히 해야죠. 지금은 이제 자격증 아니면 학점 말고 볼 게 또 없으니까. 갑자기 맞아요. 진짜 침울해지네요. 혹시 그러면 막 야식 같은 것도 먹나요?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저는 수요일에 떡볶이 먹었어요. 그 좋죠. 시험 끝나고 밤새고 나서 먹은 떡볶이라 이미 몸이 퉁퉁 부을 대로 부은 다음에 또 그걸 먹으니까 몸이 더 퉁퉁 붓는 거예요. 떡 갈릭 튀김. 소름. 진짜 안 좋아요? 달아서? 맛있겠다. 아니요. 뭐야 다행이다. 근데 엄청 고칼로리잖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 하면 먹었죠. 절대 먹을 수 없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냥 먹어버렸어요. 맞아요. 저기서 너무 아니 싫어. 시험 기간 때는 저도 맞아. 시험 기간 때 포기했어. 야식 그럼 다들 먹으실 생각이에요? 시험 만찬으로? 근데 오히려 저는 시험 기간에는 먹되 시험 끝나면 딱히 별 생각이 없었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저도 약간 저는 약간 그 별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야식 욕심이 없어요. 약간 좀 어떻게 다들 이래? 근데 시험 끝나면 약속이 다 잡혀있죠. 저 지금 시험 끝나면 평일 제외, 평일에는 이제 계절 들어서 주말에 다 약속이 차 있어가지고 그럼 먹게 될 수밖에 없던데. 먹죠. 그렇죠? 네. 약속을 이제 다들 잡으셔야죠. 시험이 끝나셨는데. 약속 없습니다 저는. 안 취준- 잡으시는 거죠? 네 일부러 취준 기간이니까 저는 일부러 안 잡아요. 저도 이제 다음 학기가 4학년 2학기인데. 저 작년까지는 자꾸 다녔어요 여러 너무 방학 때. 걱정된다 진짜.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되는 맞아요. 시기라서. 오늘 이렇게 시험 기간 공부 스팟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시나요? 다음에는 또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와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면 인별그램 @NOONSEOLME DM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 눈디들이 직접 방송에서 읽어드립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쉽지만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3부에서 만나요.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 감추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Oh, I'm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Yeah. I can't Pop a top again. 눈송이와 청취자가 통하는 시간. 이번 코너는 리슨 투 눈설미입니다. Then I'll be gone and you can let some other fool. 종강을 원하는 자, 그 시험을 견뎌라. 이번 주 주제는 기말고사입니다. 이제 정말 한 학기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 다다랐는데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며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발등튀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등이 타다 못해 튀김이 될 지경인 새내기입니다. 수능이 끝나고부터 입학 후 대학 생활을 즐기다 보니
대학생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든 싫든 꼭 해야 하는 것이 공부였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니 입시의 압박이 사라지면서 이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라는 본능이 발동하더라고요. 더 이상 연필 잡기도 싫고 책을 펼치기도 싫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네요. 준비된 과목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지는 못하는 성격이기에 부랴부랴 벼락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대로라면 정말 원치 않은 학점이 나올 것 같은데 재수강할 생각으로 아예 백지 제출하는 것이 나을까요? 백지 제출할 용기도 없고 나중엔 후회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죠? 이런 제게 정신 번쩍 드는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즈음에는 시험을 치르신 후일 것 같은데요.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 백지 제출, 더 자신 있는 과목에 투자한다 대 놓치지 않는다. 일단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본다. 어떤 편이세요? 저는 실제로 저번 학기 때 백지 제출을 했었어요. 그냥 아예 시험을 안 보러 갔어서 재수강을 이제 다음 학기 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거 하실 건가요, 연디는? 사실 좀 배부른 소리 같겠지만 저는 아직 재수강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치. 전공을 많이 안 들으니까. 근데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백지 제출보다는 둘 다 애매하게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둘 다 삐뿔을 차라리 받겠다? 괜찮다. 저도 재수강은 절대 싫어 타입이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다 하는 타입인데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복수 전공 하다 보니까 플러스 교직까지 하고 이게 졸업 학점을 생각하면 절대 재수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재수강 때문에 추가 학기를 다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재수강을 이 성적을 안고 가면은 이제 풀로 때리고 계절도 거의 풀로 때리면은 안 다녀도 되는데 이제 얘 생각을 했어요. 그게 씨뿔이어가지고 타격이 있긴 한데 다른 걸로 좀 높이면 어느 정도 좀 무마되는 점수잖아요. 백지인데 CF 나왔어요? 네, 대박이죠. 근데 제가 출석도 잘 가고 과제를 일단 했었어요. 팀플 과제를. 아하. 그래서 시험 그게 별로 없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신 교수님이셔서 후하게 주시는 게 아닐까. 시험 친구도 안타깝네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는 이게 재수강하면 에마가 완전 그쵸. 최대 에마. 최대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마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중간 대 기말 언제가 더 공부하기 싫어요? 기말이죠. 그쵸? 저도 어땠어요? 이번에 연디는 처음 와서 공부하면서. 사실 저는 중간을 조금 잘 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래서 되게 행복했는데 처음에 기말 준비할 때 이게 중간을 조금 잘 봐놓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 또 풀어져가지고 좀 날려먹은 게 있어서 네, 저는 중간이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좋습니다. 맞아. 그래서 기말에 하기 싫은 거예요. 중간 때 에너지를. 저도 중간 때 좀 잘 봐놓으니까 더 안 하게 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들 정신을 차리자고요. 차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다음은 니마 그 강을 건너게 해주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마다 시험 끝나고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작성하며 그 힘으로 버티는데 매번 비슷한 메뉴가 떠오르다 보니 이번에는 새롭게 추천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될 만한 달달한 음식,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매워서 학점 걱정을 날려버릴 빨간 음식 모두 좋으니 다양하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또 한 학기를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주는 힐링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못 정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보기, 여행 가기,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 풀기 등등 시험 끝난 기념 제대로 놀고 쉴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 작성한다니 시험 기간을 극복하는 신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눈디들은 종강 정식 모두 정하셨나요? 수디 있어요? 종강 정식? 아, 저는 다이어트를 일단은 맨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리스트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연디 말씀하시고 나면 제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험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자잘한 시험이 남았다 보니까 거의 끝난 기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마라탕과 빙수를 먹었어요. 이미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해치우지 않았나. 저는 종강 정식으로 양꼬치 먹고 싶어요. 아, 먹고 싶다. 먹으러 갈까요? 진짜. 먹으러 갈까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끝나는데 친구는 목요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 끝나는 날 맞춰서 서울랜드를 가고 양꼬치를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양꼬치는 칭따오. 네. 저 칭따오 안 먹어봤어. 맛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양꼬치가 이번엔 종강 정식이 되지 않을까. 저번 중간 때는 진짜 엄청 많이 먹어서 뭐 타코야끼 먹고 뭐 투움바 라면 먹고 아이고. 그 로제 마라샹궈 먹고 맛있겠다.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거 로제 마라샹궈? 진짜 크림새우랑 꼭 같이 먹어야 돼.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느끼한 거 잘 못 먹어요. 아, 오히려? 그래서 로제 이런 거 절대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진짜 의외다. 되게 뭔가 애겠냐? 그런 느낌이라. 근데 저도 매운 건 좋아하거든요. 근데 로제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근데 또 빨간 거 입고 있어. 네, 맞춰서. 그렇네. 맞아. 저 반팔이시네. 안 더우세요? 저 긴팔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어. 다 긴팔이신데 저 빼고 안 더우세요? 오늘 같은 날씨? 오늘 그 도서관이나 뭐 카페에서 공부할 계획을 하고 나와서 그래서 역시 그래서 1학년은 다르다. 1학년 저는 약간 잘 반팔 안 입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근데 반팔 입더라도 위에 뭐 걸치고 다니긴 해요. 열이 많이 없으신 편이구나. 근데 요즘에 겨울부터 해서 추위를 더 많이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몸이 안 좋으면 그렇게 돼요. 오 마이 갓. 다이어트해서 그래요. 저 지금 문제가. 만병의 근원이. 식단으로 다이어트 하면 좀 힘들고 사실. 맞아. 운동이랑 병행해야지. 운동 안 한 지 건강. 지금 2달 됐어요. 어제 런닝을 하긴 했는데 제 기준에서 운동은 뭔가 네. 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필라테스나 수영 이런 거, 헬스 이런 거. 그런 거 좀 운동으로 치는 타입이라 원래 수영을 했었는데 지금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여름에 다시 수영 시작해야죠. 좋죠. 맞아. 저 먹고 싶은 맞아요. 게 빨리 있었어요. 말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다이어트 지금 한 달은 잡고 있거든요. 한 달, 2달, 한 달 반 뒤에 스벅 가나슈 케이크. 아니 그거 지금 당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스벅 가나슈 그 7단짜리? 이렇게 그래. 되어 있는 거?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 조각 케이크 있잖아요. 응. 네, 그거 맞을 거예요. 그거 다이어트 끝나면 먹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원래 다이어트 중에는 설탕 들어간 거 먹으면 안 안 먹어요? 되고, 빵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 헐. 먹으면 안 되고, 빵을 먹으면 안 흰색 먹으면 안 된다고요? 되고. 그럼 차라리 밥은 먹고. 그럼 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저 일단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여요. 먹은 거 들어.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저는 먹고 싶은 건 먹되 저는 먹을 땐 먹고 안 먹을 땐 아예 안 먹는 타입이라 이게 사실 몸이 진짜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약간 굶으세요? 먹고 나서? 먹고 나서 좀 덜 먹어요. 약간 간헐적 단식처럼. 간헐적 단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제 한 끼 정도 친구도 먹어요. 뭐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네.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냥 먹고 굶어버린대요. 나도 긴 이래요. 시간 동안. 나도 이래요. 근데 몸이 진짜 안 좋아. 기초대사량이 진짜 훅훅 떨어지고 굶으면 진짜. 변비도 오고. 간헐적 단식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한 3끼, 4끼 잘 챙겨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한 끼만 하면 챙겨 상관없는데 안 돼요. 근데 많이 먹어. 그럼 나중에 이게 확 이게 맞아,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미쳐버리겠어. 오히려 더 체지방이. 나도 그럼 군것질 이제 안 해야겠다. 방학 동안. 군것질 말고 진짜 건강하게 학식이잖아. 학식. 학교에서 학식하잖아. 그거 진짜 많이 먹는데 좀. 차라리 그거를 차라리? 2끼로 차라리 먹고 약간 간식을 보기랑 다르시게 약간 먹는 거를 좀 오, 좋아하는 엄청 잘 좋아해요. 드세요. 아니 제가 몸무게가 진짜 고무줄이에요. 네, 진짜 많이 쪘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80kg까지 쪄본 적도 와.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뺄 땐 중학생 때는 한 49까지 빼보고 막 이랬어. 아이고, 그 나중에 피부 탄력 떨어져요. 그니까. 그 근데 나이 이게 되면. 늙어서는 한 몸무게를 확실히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엄청 힘들대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래서 먹는 거를 네.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 욕심 없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저 욕심 있는 편이거든요. 그 실습 때 5kg 쪘어요. 제가. 전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조금 먹을 바엔. 뭔지 알아요? 아, 그쵸. 전 조금 그러면 먹는 안 돼요. 파. 아, 왜냐면 맛도 못 보는 건 좀. 저는 차라리 좀 아예 안 먹는 게. 안 먹고 나중에 많이 먹자. 아. 이런 타입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직 다 시험이 안 끝난 상태신 거잖아요. 맞아요. 종강 당일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잘 거예요. 저 저녁 시험이에요. 6시 시험이어가지고. 엄청 늦게 본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일요일에 또 한능검 시험이 있어서 이번 주 일요일이어서 시험 치고 하루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운동도 하러 가야 되는데 갈지 안 갈지. 그 연디는 어떻게 이제 진짜 1학년 1학기 그거잖아요. 마지막 시험? 첫 종강이잖아. 첫 종강. 아유, 대학교 와서. 감회가 맞아요. 새롭겠다. 진짜. 어때요? 감회가 어때요? 근데 저 첫 종강이긴 한데 제가 약간 그 중고 신입처럼 그게 들뜨지 않은 1학년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집에 네. 와서 할 일 하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연디가 의외로 잔잔한 사람 같아요. 그쵸? 뭔가 좀 잔잔한 맞아요. 사람 같아. 네.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아예 생 1학년이면 이게 좀 이렇게 발랄한 느낌이 좀 많은데. 그래도 뭔가 네. 되게 삶을 이렇게 오락가락 말고 잔잔하게 보내는 걸 더 선호하는 타입 같아요. 성향 맞아요. 자체. 네. 저도 사실 종강 당일은 집에서 쉬는 걸로. 다음날 알람을 안 맞춰주고 두고 진짜 너무 그러고 싶어요. 저도 다음 하루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일요일까지 본가에 있고 이제 일요일 저녁에 늘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거든요. 용산에.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또 시험을 보고 전 다시 본가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고 일주일 푹 쉬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쉬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도 쉬고 목요일에 이제 서울랜드를 가서 열심히 놀 예정입니다. 열심히 쉬고 노는 즐거운 맞아요. 방학이겠네요. 오늘은 기말고사라는 주제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눈썰미 어떠셨나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한 당신에게 위로와 웃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눈썰미 마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ne. 청춘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고 지나고 나면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이다. 김현수의 청춘의 문장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막막하고 서툴고 어딘가 늘 부족한 것 같은 날들이지만 그 안에만 있는 감정이 있고 그 시기에만 가능한 선택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실수했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 이미 청춘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당신의 청춘이 조금은 덜 흔들리고 조금은 더 단단해지기를. 눈썰미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너는 떠